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 뉴스의 잔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2020년 금요일입니다. 6월 셋째 주 원유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WTI 가격 변동과 추세, 원유 가격 하락과 상승 요인, 재고량 및 정유소 가동률, 가솔린 수요 및 가격 변화, 주요 일정, 재고 발표, 연준의 발표, 오펙 플러스 회의, 가격 하락 상승 요인, 에너지 뉴스, 기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WTI 7월 선물일 한 달 차트인데요. 현재 7주 이상 가격이 상승을 했고 현재 40불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차트는 5일 차트인데 이번 주 내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승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두 번씩이나 40불대를 돌파를 했지만 심리적인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30불 후반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일 차트인데요. 금요일이죠.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약간 조정을 받다가 연준 회의 발표로 인해서 파월이 생방송으로 발표를 했죠. 그 전에 급락을 하다 회의 발표가 끝난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합니다. 주요 경제 지표와 일정. 연준이 이번 주 내내 회의가 끝난 뒤, 저번 주에 회의가 끝난 뒤에도 계속 파월이나 그 연준 사람들이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에. 월요일 날에는 회사채 매입을 한다는 거고요. 일반 회사채입니다. 정부 국채가 아니라. 그리고 수요일 날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경기가 너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연준이 계속 시장에 불을 끄고 있는 상황이죠. API, 아메리칸 페트로리엄 인스티튜트에서 화요일 날 크루드 오일 재고가 386만 배럴 증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죠. 그리고 6월 17일 날 EIA에서 에너지 인포메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크루드 오일 재고가 12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고 총 합계는 5억 4천만 배럴 정도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가솔린 재고가 6월 12일 날짜로 전주에 비해서 170만 배럴 하락을 했습니다. 6월 5일에는 약 100만 배럴 상승을 했고요. 재고가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동차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죠. 가솔린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죠. 가솔린 생산은 6월 12일 불로 840만 배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에는 810만 배럴로 증가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를 몰고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운전량이 많기 때문에 가솔린 생산을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디젤 재고로 가서 디젤은 6월 12일 140만 배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에는 전주에
비해 160만 배럴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디젤 생산은 평균 450만 배럴을 생산 중입니다. 이번엔 제트유를 보겠습니다. 생산은 6월 12일 5,920만 배럴, 6월 5일은 6,170만 배럴 생산했습니다. 한 20% 정도 감소를 했죠. 정유시설 가동률은 평균 1,36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 기준으로 6월 5일에 비해서 약간 증가했습니다. 약간 상해. 그리고 6월 18일 목요일 날 오펙 미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 감산 이행 의지를 확인한 성격의 회의였습니다. WTI 선물 가격 추세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4월 저점 이후 7주 이상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약간 조정 후에 다시 상승을 했고요. 상승을 할 때마다 연준과 오펙이 나서서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경기 부양책, 감산, 여러 가지 대책으로 인해서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6월 18일 목요일 3월 이후 처음으로 백커데이션이 발생됐습니다. 이건 좀 긍정적인 조짐으로 봐야겠죠. 여태까지 콘텐고였는데 감산 효과의 회의적, 오펙의 감산 효과의 회의적, 오펙 플러스 인위적으로 감산을 했기 때문에 약간 자연스럽 시장 원리에 맞지 않고, 그리고 잠정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단기 계약의 성격이 강합니다.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고, 또 현재 상황이 예상보다 수요량 회복이 부진합니다. 수요량은 회복은 하지만 속도가 떨어지고 있죠. 예상보다. 가솔린, 디젤, 제트유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는 물론 상대적입니다. 미국 원유 회사가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이는 셰일 회사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원유 가격이 WTI 가격이 40불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회사들이 중단했던 생산을 재개할 거로 보입니다. 사우디와 이라크, 기타 오펙 멤버 국가들이 아시아와 유럽 정유 회사의 7월 선정량을 축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출량을 축소했다는 거죠. 그리고 OSP, Official Sale Price도 인상을 했습니다. 4월달, 5월달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매를 한 정유 회사들이 더 구매를 하고 싶은데 할당량을 받지 못할 뿐더러 배럴당 가격도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셰일 회사,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한쪽에서 줄이고 또 한쪽에서는 늘리죠. 그런 상황이고요. 코로나 확진자 증가 분위기입니다. 교통량이 감소, 코로나 확진자 증가, 교통량이 감소, 가솔린 수요 감소. 제가 교통량 감소에다 물음표를 찍은 것은 교통량이 자가격리 해제로 인해서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강한 증가는 아니고요. 가솔린 수요가 감소했다는 말은 자가격리가 풀렸지만 작년 2019년 대비를
그 수요량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정유소 가동률 감소. 지난 비디오에서 엑산모빌 텍사스에 있는 정유소를 증산을 중단하기로 했죠. 연기.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정유소 가동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유소는 원유 수입을 구매를 줄이겠죠. 그리고 리그 수가 감소하고 또한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회복 속도가 결정이 되는데 현재 자가 격리를 푼 상태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건지 아니면 그 5월 말 폭동으로 인해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리조나와 텍사스 일부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부정적인 거죠. 현재 미국 국제 노선 및 국내 노선 수요 회복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육로 국경 개방이 한 달 미뤄졌습니다. 이는 제트유와 가솔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미국 주요 크루즈 회사가 자발적으로 9월 19일까지 앞으로 3개월 더 휴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앞으로 원유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원유 가격 하락 대 상승 요인. 원유 가격 하락 요인은 우선 소비 위축이겠죠. 코로나 충격 및 2차 확산에 대한 우려, 그리고 교통량 감소. 확실한 거죠. 교통량이 늘긴 했지만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아졌고요. 그로 인해서 가솔린 수요가 감소되고 정유소 가동률 하락이 일어나고 있고요. 원유 수요 감소, 원유 재고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산을 해도 셰일 오일 회사들이 생산량을 적게 생산하고 유정을 휴면으로 돌리더라도 원유 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정 생산 중단, 리그 감소, 생산 감소, 감산 준수 실효 의문, 추가 감산 여부, 인위적 수출량 제한. 미국 셰일 회사 및 서아프리카를 비롯한 일부 산유 수출 증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오펙 플러스가 인위적으로 감산을 합의를 했는데 이 감산의 여부가 감산이 지속될 수 있는지가 의문시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라이스타드 에너지에서는 WTI 가격이 40불 정도 되면 셰일 오일은 약 30만 배럴 재생산이 가능하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원유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거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될 건 분명합니다. 또한 월요일 날 연준이 회사채를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일반 기업의 회사채. 이는 부실 셰일 회사의 퇴출을 지연시키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산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또한 원유 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이라크, 나이지리아가 감산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과잉 공급이 이뤄질 수 없다. 이렇게 본 거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라크와 더불어 아시아 및 유럽 국가에 선적하는 수출량을 제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을
줄였다기보다도 시장에 풀리는 석유 양을 줄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인위적으로 수출량을 줄여도 정유 회사들은 미국이나 서아프리카, 러시아 여러 국가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지나친 기대, 3월 달 원유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4월 달에 마이너스 선물 가격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그런 것도 있지만 상승폭도 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장밋빛 기대를 한 거죠. 재고량 및 정유소 가동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6월 10일과 6월 5일 두 주를 비교했고요. 정유사에서 생산하는 총 생산량입니다. 크루드 오일을 화학 제품으로 생산한 거죠. 6월 5일은 130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했고 6월 10일은 이거보다 약간 증가한 1335만 배럴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1년치와 비교해서 약 20%에서 25%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감소를 했죠. 그리고 리파이너리 가동률은 정유소 가동률은 퍼센티지인데 작년에는 92.5%였고 현재는 72.5%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비해서 약 1.1% 가동률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솔린 생산은 약 800만 배럴 정도 하고 있고요. 작년 비해 약 200만 배럴 이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생산을 적게 하는 거죠. 디젤 역시 약 60만 배럴 정도 적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그 하단에 있는 그 표를 보시면 항공기에 사용되는 제트유입니다. 5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생산량을 기록했는데요. 현재 6월 12일 한창 휴가철이 여름 휴가철 성수기인데 5,920만 배럴 생산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5월 29일 약 전주에 비해서 600만 700만 배럴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뒤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달별, 월별 가솔린 수요를 나타내는 좌표입니다. 도표입니다. 현재 가솔린이 수요가 증가를 했긴 하지만 약 780만 배럴에서 960만 배럴, 약 200만 배럴 정도 수요가 감소를 했습니다.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만 2019년 여름 휴가철 시즌에 비해서 약 200만 배럴 수요가 감소했다는 거죠. 현재 미국 전국에서 팔리는 가솔린의 가격을 나타낸 겁니다. 하와이와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겠지만 현재 서부와 텍사스,
남부 수요량이 많은 곳에 지금 가격이 약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20년 가솔린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불 10센트 현재죠. 6월 15일이니까 이번 주 수요일이고요. 갤론당 2불 10센트인데 2019년을 비교해 보면 2불 70에서 80센트입니다. 약 60에서 70센트 정도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됐고요. 심지어 2017년 3년 전의 가격과 비교해도 현재 가격이 낮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을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플로리다,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물론은 가격이 지금도 싸긴 하지만 수요량이 좀 늘어서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미국에서 가솔린 가격이 저렴한 10개 주, 상승폭이 컸던 텍사스도 그래도 싸죠. 예, 이번엔 공급 쪽으로 가서 신규 탐사 및 시추와 원유 생산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릭수와 하루 생산량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2020년, 2019년 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19년 말에서 2020년을 보시면 릭 숫자가 적어질수록 하루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육지에서 활동하는 릭을 말하는 거고요. 활동 중의 릭 수는 현재 미국 전역에서 활동 중인 릭 수는 내륙 지역에서 활동하는 릭 수입니다. 14주 연속 하락 중이고 수요 부진과 가격 하락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WTI 가격 약 40불, 3개월 이후 최고가, 1월 최고가에 비해서 35%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유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지만 현재 미래에 대한 원유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커 휴일사에서는 원유 드릴러가 지난주보다 10개 감소한 총 189개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 가스 드릴은 3개 감소한 총 75개가 활동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페르미안 분지 같은 경우는 그 셰일 오일의 메카로 불리는 곳인데 웨스트 텍사스와 뉴멕시코 지역을 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총 132개가 활동 중이고 5개가 감소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셰일 오일 신규 유정을 개발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은 하되 그게 감소가 된다는 거죠. 컨티넨탈 리소스는 신규 시추 없이 기존 유정에서 재생산을 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수요를 크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 이번에 에너지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많은 회의와 일정이 있었는데 총 14개의 큰 석유 회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기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BP 최고 중역인 룰레이가 브렌트 평균 가격이 2020년 브렌트 평균 가격이 70불에서 50불로 가격을 하향 전망했습니다. 아시아로 수출되는 가격은 40불 정도로 낮췄고요. 배당금 업계 최고인 BP가 배당금 삭감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그만큼 떨어진 만큼 그 캐시플로우가 현금 창출이 덜 되겠죠. 그로 인해서 긴축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배당금을 조금이나마 삭감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더더욱 삭감을 하겠죠. 2021년 원유 수요 증가, 외부 충격이 없는다는 전제하에 2021년 원유는 2020년에 비해서 증가한다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코비드 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수년이 걸린다는 말도 했고, 외부 충격이 없을 시 2022년에서 2023년에 회복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유 업계로 가서 마라톤 페트로리움 코퍼레이션은 4월 말 중단했던 캘리포니아 마티네즈 정유 공장 가동을 재개하지 않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재가동을 할지 모른다고 말을 한 건데,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가솔린, 디젤, 제트유에서에 대한 그 수요가 급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유 공장도 공급 가행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는 엑산모빌이 그랬고, 이번 주는 마라톤 페트로리움이 이제 정유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유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디젤유와 제트유 수요 감소. 지금 마라톤 페트로리움이 지금 말하는 거는 그 캘리포니아 지역의 디젤유와 제트유가 감소했다고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불확실한 경제 전망. 현재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통계상으로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한 걸로는 2020년 2월 미국 경기는 경기 후퇴, 경기 하향에 돌입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민간 차량, 트럭, 항공기 수요 감소. 회복을 했나요? 수요 회복? 아직 멀었죠. 소비 심리는 회복이 됐습니까? 반짝 회복을 했지만 그거는 그동안 소비를 못했기 때문에, 몰이나 상점이나 모든 것들이 폐쇄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구매를 못했기 때문에 반짝한 거고, 미중 무역이 회복이 됐나요? 아직도 멀었죠. 세계 경제 회복이 됐나요? 아직도 멀었죠. 자가 격리 완화로 인한 막연한 심리가 지금 서플라이 샷까지 올 수 있다고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 원유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데, 그거는 약간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인위적인 감사는 원유 가격에 안정적이긴 할 수 있겠죠. 단기 현재까지 2021년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원유 가격이 회복하려면 어느 정도 수요 회복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실물 경제 회복으로 인해서 실수요가 증가할 시 코비드 19 이전 원유 수요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경기 후퇴를 졸업했다는 가정하에 2022년에서 2023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